스티바 A보다도 훨씬 안전하면서도 블랙헤드, 여드름, 콜라겐 재생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4세대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안지킴이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우리 품절되었고 단종되었던 스티바 A, 우리가 더 좋은 제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우리 레티노이드나 트레티노인 계열의 연고 어떤 게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능 연고로 유명한 스티바 A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레티노이드라고 하면 비타민 A 유도체를 말하는데요. 1세대 레티노이드는 스티바 A인 거고, 이제 레티놀은 또 뭐야? 화장품 성분입니다. 똑같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 포텐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티노이드 스티바 A 1g을 썼으면 레티놀은 10g 정도 썼을 때 효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레티노이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보이는데요. 1세대는 스티바 A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아다팔렌 성분이고 상품명은 디페린 겔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세대는 트리파루텐 성분이고 상품명은 아크리프 크림입니다. 스티바 A는 이미 단종됐으니 디페린과 아크리프 두 제품 모두 갈더마사 제품이 되겠고요. 여드름 치료제로 승인된 전문 의약품입니다. 즉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스티바 A vs 아크리프 크림 비교표인데요. 자, 1세대와 4세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갈더마사 제품이고 여드름 치료제로 승인된 제품이고요. 트레티노인 1세대 스티바 A는 FDA 승인해서 여드름 외에도 색소 침착 개선이나 거친 피부나 노화 증상에 효과가 있다라고 승인이 되었지만 아크리프는 오직 여드름에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은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스티바 A에서 우리가 느꼈던 모공 개선이라든지 피부 주름이나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공식적인 이런 리뷰들이나 피드백이나 그런 저널들도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격을 보시면 오리지널 스티바 A 크림은 미국에서 $150고요. 그 다음에 아크리프는 $600입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 비싼데 국내에서는 스티바 A 크림은 25g에 4-5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크리프는 현재 75g 기준으로 75,000원 정도 소비하시면 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한번 보시면 스티바 A는 피부 자극감, 즉 건조하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홍조, 그리고 따갑거나 불에 타듯이 자결감이 느껴지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흔한 편이었었고요. 그에 비해서 아크리프 크림은 비교적 안전하고 스티바 A와 비슷하지만 양호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세대 디페린 겔도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비용, 처방전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4-5만 원대에 구하실 수 있고요. 레티놀보다 자극이 훨씬 덜하고 특히나 좁쌀 여드름이나 모공 수축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런 효과를 보시려면 12주 이상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디페린 성분도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기에는 각질이 벗겨지는 등의 주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페린 겔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입니다. 우리가 면봉의 절반 정도, 면봉 머리의 절반 정도로 눈 콩알만큼만 짜시는 게 좋고요. 디페린 겔을 매일 바르게 되면 25%에서 40%는 피부 자극이 일어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막 덕지덕지 바르시면 안 되시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말 극소량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부에 적응이 되었어도 양을 늘리지 않는 게 장기간
사용을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바르는 순서입니다. 자,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해외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던 방법인데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이제 그 위에다가 볼이라든지 코라든지 우리가 좁쌀이나 모공이 고민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만 얇게 펴서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무리로 다시 밀폐 보습제로 다시 그 위에 얹어주시는 방법입니다. 만약 나는 이렇게 바르는 거는 너무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 쓰는 보습제와 우리 디페린 겔 소량을 같이 믹스를 해서 얇게 도포를 해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 바르면 안 되는 부위입니다. 피지선이 없는 부위, 그리고 점막 부위, 예를 들면 이 눈꺼풀이나 눈가 이 점막 주변이나 이 콧구멍 주위나 그리고 입술 주변에 이런 부분은 피해서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까 거론했던 아크리프 크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크리프 크림은 9세부터 처방을 할 수 있는 여드름 치료 연고인데요. 특히 몸드름, 몸에 난 여드름, 그리고 얼굴에 난 경증에서 중증도의 여드름,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홈케어용으로 사용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모공이나 블랙헤드가 심하신 분들 홈케어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에버리지 코스트가 그람당 $16가 넘어가는 매우 값비싼 연고로 알려져 있는 이 아크리프 크림인데요. 일단은 여드름 부분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염증을 상당히 많이 억제해 줍니다. 물론 초반에는 염증을 억제하지만 일시적으로 염증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이 좀 붉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아크리프 크림의 장점은요, 얼굴과 그리고 몸의 여드름을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어린 아이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1세대의 레티노이드에 비해서 4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진보가 된 성분이겠죠. 그래서 효과는 더 높고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몸에 사용할 만큼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좀 포텐시, 강도가 좀 높고 효과가 좀 세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어느 정도는 있다,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몸드름의 경우는 얼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과 치료도 쉽지 않고, 만약에 치료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높은 편이라서 그냥 방치하기 십상인데요. 홈케어로 몸드름을 치료를 해보겠다라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연고가 되겠습니다. 자, 효과는 52주 스터디를 보시면 치료근의 65% 이상에서 얼굴과 몸이 거의 깨끗해지거나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자, 염증성 여드름은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시려면 12주 이상은 바르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코 블랙헤드나 좁쌀 여드름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블랙헤드, 코에 블랙헤드 있잖아요. 블랙헤드라고 하는 것은 이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피지가 거기 안에 꽉 차 있다가 피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픈된 상태로 피지가 굳어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랑 노출이 돼서 같이 반응을 해서 이게 산화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까맣게 변성이 되고 딱딱하게 굳은 결정 상태로 모공에 물리적으로 껴있는 상태로 우리가 보는 것을 블랙헤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아크리프 크림을 블랙헤드 부위에 바르면 각질 제거가 마일드하게 일어나면서 블랙헤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크리프 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처음 적응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바르시고, 괜찮다면 2주 후부터는 주 3회 바르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횟수를 조금 더 늘리되, 만일 자극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극이라고 하면 따갑고 붉어지고 건조해지고 각질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런 게 발생하셨다면 가차없이 일주일을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다시 바르기 시작하실 때는
전체량을 정말 좁쌀만한 양으로 줄이고 바르는 횟수도 줄여서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 말씀드린 피부 자극의 피부염들은 4주 이내에 처음 피부가 이 아크릴프 크림을 적응하는 시기에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려면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줘서 피부가 자극되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은요, 이 아크릴프 크림의 우리 피부, 내 자신의 피부가 견디는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횟수는 주 몇 회인지 그걸 정확하게 찾으셔서 그 상태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항노화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안티에이징 목적으로는 FDA 승인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크릴프 크림 관련한 저명한 미국의 의사인 닥터 펜지는 아크릴프가 타겟 수용체인 감마 레티노이드 엑시드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는 특징이 콜라겐 형성을 증가시키고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줄여주는 유전자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즉 어려운 얘기인데요. 콜라겐 관련해서 좀 좋다, 동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멘트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녀석인 MMP라는 나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줄어들게 해준다. 이것도 역시 어렵지만 즉 동안이 되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셔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아직 승인을 받진 않았지만 안티에이징 목적으로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비타민C와 같이 발라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집에서 피부의 홈케어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비타민C와 이 레티노이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성분이 둘 다 좋지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이제 멀쩡한 피부도 쉽게 자극이 돼서 피부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 미국의 저명한 더마톨로지스트 닥터 토드 등은요, 비타민C는 아침에, 그리고 레티놀은 저녁에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자, 비타민C는 낮 동안 공기 중에 노출되며 활성산소로부터 피부가 많이 산화되면서 노화가 되는데요. 그것을 보호해주고, 레티놀은 밤에 수면 시에 피부가 재생 시간을 갖는데 이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스티바 A 크림을 바르고 싶은데 현재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비교적 3세대나 4세대 레티노이드면 효과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좀 더 안정화됐을 거고 약간 스페시피케이티드 된 레티노이드를 접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성분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은 있어요.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은 스티바 A가 뭐 3, 4만 원에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디페리는 뭐 4, 5만 원, 그 다음에 아크릴프 크림은 7만 원, 뭐 그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디페린겔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나 좁쌀, 모공 쪽에 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장기간 소량을 꾸준하게 바르면 우리 피부가 그래도 매끈하면서 좀 탱탱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크릴프 크림도 지금은 여드름에만 엄청 초점을 두고 승인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거론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콜라겐 재생이나 안티에이징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는 여드름에 초점을 두면서 흉터나 아니면 동안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크릴프 크림 그리고 모공이나 좁쌀 쪽에 좀 더 나는 관심이 많고 활동성 여드름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서 동안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디페린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요. 뭐 그래도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